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갑자기 구글이 우리나라에 막 찾아 딥마인드가 와서 현대차랑 친한 척하고 야 내가 너의 머리를 담당해줄게 막 이렇게 학습을 도와줄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와서 야 알파마요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된 거 해주고 우리 칩도 다 주고 할 테니까 결국 같이 하자. 그렇죠. 데이터죠. 결국엔 데이터죠.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 그런 공장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테슬라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그걸 로봇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란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뭐 PR이 200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AI 시장이 이제 반도체 두뇌에서 몸통 로봇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들이 기본적으로 직접 이 피지컬 AI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오늘도 이권희 대표님 모셔서 이 피지컬 AI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AI가 보이는 AI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제 이 피지컬 AI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주목받은 거는 그 전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업용 로봇을 쓰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0%대로 떨어졌어요. 10% 초반? 예. 예전에 30% 노무비가 이제 30% 이상 들었는데 그게 왜 10%대로 떨어졌냐면 거의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 입력된 것만 반복하는 로봇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에서 봤던 로봇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불과 한 2, 3년 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생에는 뭐 안 나올 것 같다.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랬어요. 근데 물리적 로봇은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로봇에 적용시켜서 얘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 AI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이 모델을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로봇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압력을 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걸 보여주면 얘가 그걸 따라하고 그러면서 반복 학습을 계속 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우거나 그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감속기와 가속기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로봇의 이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 뭐 40에서 한 60%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막 움직이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되게 갑자기 로봇으로 움직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있던 많은 기업들 뭐 레인보우 그쵸. 로보틱스나 뭐 아니면 로보티즈나 이런 회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삼성전자가 밀어주면 좋아질 거야. 뭐 LG전자가 도와주면 좋아질 거야.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할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막 움직였다라고 하면 현대차랑 LG전자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로봇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GPU를 갖고 있죠. 네, LG전자는 뭐 A 시리즈긴 하지만 그래도 한 LG그룹은 한 엑사온이라고 하는 데서 한 2만 장 이상을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이제 5만 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미 싱가포르의 이제 공장에서 이미 로봇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죠, 이제 지금 이제 양산 버전이 나와서 이제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샘플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습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은 GPU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CES 2026에서 제일 화두가 됐던 게 피지컬 AI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피지컬 AI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잘 움직인다라던가 아니면 액추에이터가 뭐 있다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저런 게 등장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이 피지컬 AI의 흐름이 기존의 로봇 테마주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건가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네, 다르게 흘러가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런 이제 코스닥에 많은 기업들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도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빠지지도 않아요. 않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로봇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레벨업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올 초에 현대차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CS 2026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 건 뭐였냐면 이제 로봇이 생각보다 현실화가 빨리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8년부터 우리는 3만 대를 만들어서 공장에다 다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진짜로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는 게 28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만 대를 양산한다는 거에 모든 투자자들이 경악했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3만 대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옵티머스가 굉장히 옵티머스 지금 2, 뭐 3 버전 나온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LG전자도 그때 가정용 로봇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LG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고, 워낙 이제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그 흐름이 너무 멋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들이 갑자기 확 몰렸던 현상이 나왔지만 LG전자는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얘네도 알고 보니까 로봇을 열심히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공장용이 아니라 여기는 가정용과 그 다음에 병원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화되고 돈을 좀 있으면 벌겠구나. 28년도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식시장에서 한 2년은 언제든지 땡겨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년 뒤에 꿈과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 현대차는 그동안 재밌는 게 뭐였냐면 돈은 더 계속 잘 벌었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2010년대 중반 뭐 이럴 때 2015년 뭐 15년 예. 요럴 때 보면 PR을 그래도 한 8배 이렇게 받았던 현대차가 최근에는 4배, 5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버는데 밸류를 깎아 먹어 가지고 주가가 제자리였던 거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돈은 원래 잘 벌고 있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붙이니까 갑자기 막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로봇주가 현대차다. 제일 싸죠. 네, 제일 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은 변함이 없고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일 쌉니다. 예, 그래서 많은 로봇을 만드는 뭐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피규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피규어가 요즘에 막 공장에서 단순 작업하는 거 계속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냥 결국엔 투자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옵티머스도 지금 공장 이제 짓는다고, 옵티머스 대량 생산하는 공장 짓는다고 턱닦기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현대차를 사람들이 현대차 그룹이랑 LG전자를 주목하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미 LG전자는 가전제품으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로 전 세계에서 지금 3등 안에 드는 회사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랑 로봇을 만드는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량 생산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지금 3만 대를 못 만들어요. 근데 옵티머스가 더 잘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방향이 좀 다르죠. 옵티머스는 다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가정용도 하고 싶고 산업용도 쓰고 싶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펙을 이것저것 다 맞추다 보니까
짬뽕이 돼서 얘가 뭐 물건도 한 20kg밖에 못 들고 성능도 약간 좀 떨어져요. 근데 디테일은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테슬라를 쳐주는 이유는 데이터죠. 엄청난 물리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로봇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히는 자율주행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데이터가 이걸 가지고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갑자기 구글이 우리나라에 막 딥마인드가 와서 현대차랑 친한 척하고 야 내가 너의 머리를 담당해줄게 막 이렇게 학습을 도와줄게.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와서 야 알파마요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된 거 해주고 우리 칩도 다 주고 할 테니까 결국 같이 하자. 그렇죠. 데이터죠. 결국엔 데이터죠.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 그런 공장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테슬라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그걸 로봇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란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뭐 PR이 200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생산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LG 같은 경우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좀 주목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로벌 기업들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뭐 테슬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쌓아온 부분도 있고 사실 중국에서 시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쌓아온 부분도 있는데 중국도 뭐 샤오펑 같은 애들이 네, 잘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제조업 생산 현장 그쪽의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로봇 시장하고의 어떤 좀 흐름이랄까? 아니면 좀 그러니까- 격차랄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통 로봇을 만드는 거는 예. 중국이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제조 역량도 중국이 더 많으니까 중국이 더 데이터도 많을 수 있고 근데 중국은 뭐가 없냐면 GPU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한 3만 장 정도 가지고 지금 샤오펑 같은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도 하고 뭐 유니트리 같은 회사들이 이제 로봇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한 블랙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13만 장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온전히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봇에 쓰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5만 장이면 세계에서 2등입니다. 2등. 네. 엄청 많은 거네요. 네. 5만 장 우리가 20만 장, 30만 장 이렇게 구매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보니까 우리가 막 야, 우리 5만 장 이게 뭐 얼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5만 장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죠. 왜냐면 중국이랑은 못 하니까. 중국이랑은 일단은 뭐 벽이 하나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죠. 사이가 좋았으면 그냥 중국 가서 하죠. 그 얘기도 네. 이따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보던 AI가 몸통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로봇의 두뇌가 실제적으로는 AI인 거잖아요. AI의 두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운영 체제라든가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장악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가 네. 자기가 못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해봤는데 안 되거든 잘. 자율주행도 그렇고 잘 안 돼. 그래서 본인 투트랙 전략을 가는 거죠.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딥마인드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 그러니까 남의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 안드로이드 체제처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플의 형태로 자기 독자적인 걸 그쵸. 구축하려고 하는 네. 거고 폐쇄적인 형태로 가는 거고 현대차는 안드로이드 체제에 내가 오픈으로. 단말기를 만들어주는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5만 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결국에는 그 로봇을 학습을 시키겠죠. 공장에서 3만 대를 만약에 양산을 해서 뭐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장에 우리나라 로조가 반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최고로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공장들부터 먼저 뿌리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로봇 파운드리도 하는데 그냥 깡통을 파는 게 아니라 야, 얘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 학습된 데이터로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그때 말이 많았죠. 예, 그때 말일도 많았고 사실은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반드시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6월에 상장을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지금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정도까지 학습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다이내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로봇의 동작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인데 그거로는 세계 1등입니다. 그 회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로봇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군요. 네. 그거 자체의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 엔지니어적인 기계공학적인 기술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등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그걸 샀다가 근데 얘네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돈만 쓰고 그러니까 팔았죠. 소프트뱅크한테. 근데 소프트뱅크도 사서 보니까 통제가 안 돼, 얘네 연구원들이. MIT 나온 약간 천재들 중에 보면 약간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예.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산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제 한 80% 지분 80%를 넘긴 건데 나머지 20%도 이번에 상장 안 하면 그냥 현대차가 사오면 됩니다. 떠오면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때 살 때가 뭐 1조 2천억? 네. 우리가 살 때가 지금 최소 가치가 30조라면서요. 그러니까 30조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더 받고 싶겠죠. 30조에서 50조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그 지분을 다시 되파는 조건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많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동안 유상증자를 엄청 했는데 유상증자 원래 이제 소프트뱅크가 20%를 갖고 있었는데 유상증자 참여를 계속 안 해서 지분이 지금 11%? 지금 18%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한 15%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된다고 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현대차가 사주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기다려라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는데 상장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월드컵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광고를 할 거고 쇼를 한번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로봇 서밋에 나가서 계속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피규어가 계속 지금 뭐 물류 작업하는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투자를 더 잘 받기 위한 몸값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결국에 이게 잘 되면 현대차 그룹의 뭐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도 아마 이걸로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30조에서 50조라고 하지만 뭐 지금 최근에 우리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할 때 보면 시장에서 평가했던 거에 지금 거의 2배죠. 그렇죠. 그 2배가 된 게 거의 한 달 사이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런 흥행몰이를 하면 뭐 2배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다. 100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엔비디아나 사실은 테슬라가 데이터도 진짜 많이 갖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기본적으로 가서 투입을 시켜봤더니 얘들이 조금씩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새로운 기회가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산업용 피지컬 AI로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기회를 지금 잘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학습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공대랑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데모 버전이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입을 할 텐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그래서 로봇을 제조하고 학습시키는 걸 현대차가 담당하기로 했고 개발하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는 거죠. 얘네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만들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품은 현대 모비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추에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부품은 거기 만들고 뭐 몸통은 화신이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총괄하는 애는 또 누가? 현대오토웨이버가 해. 맞아요. 예. 근데 왜 총괄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SDV부터 그 다음에 지금 피지컬 AI까지 이거를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건 현대오토웨이버가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 SI 기업이 거기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로봇 SI 기업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할 거고. 그럼 기아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거긴 SDV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렇죠. 나중에 기아는 뭘 할 거냐면 물류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물류 사업이요? 예, 사람이 없는 봉고 트럭에다가 그렇지. PSV라고 해서 SDV가 자동 그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서 택배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 근데 로봇 하나 실어서 로봇이 짐 내리고 특정 부분에 쓰면 날라주고 미국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을 단순히 우리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이렇게 딱 쳐다보이잖아요. 아틀라스만. 근데 현대차 그룹은 꿈이 더 커요. 그거보다. 네. 근데 이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2, 3년 전에도 로봇주가 굉장히 코스닥에서 화랑이었어요. 그렇죠, 화랑이었죠. 그때도 막 주목 받으면서 금방 뭐 나올 거다 하면서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때 로봇 흐름하고 지금의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막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올 때 흐름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두가 된 건 협동 로봇이죠. 그렇죠.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학습한 걸 가지고 이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휴머노이드라기보다는 고정형, 네, 팔 같은 것만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뭔가를 큰 걸 해낼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근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끼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면서 한번 올라가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또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기대감이었죠. 기대감.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AI가 빵 들어오면서 그럼 그 협동 로봇 같은 건 별로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팔려 우리나라 게. 왜냐면 중국이 너무 잘해. 제가 이제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출장 가서 뭐 이렇게 공장 시찰도 가보면 공장 보여주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협동 로봇 우리나라 기업인데 다 중국 거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추에이터 되게 잘 만든다고 막 얘기하는데 액추에이터 제일 잘 만드는 건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위치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우리나라가 협동 로봇은. 더 이상 협동 로봇으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주가가 한번 다 눌렸죠. 실적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안 나왔어요. 예. 그게 왜 안 나왔냐면 결국엔 중국에 치고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우리나라 걸 안 쓰는데 누가 우리나라 걸 갖다 쓰겠어 지금.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죽었다. 근데 이거를 살리려고 한 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핵심은 이런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였던 것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피지컬 AI하고 로봇이 같이 뭉쳐져 있는 게 이전처럼 거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도 하나의 산업, 우리 반도체처럼 이렇게 막 화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화랑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옥석 되게 많이 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피지컬 AI 얘기하면서 장비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주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을 거고 로보티즈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결국엔 삼성전자도 GPU가 5만 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결국에 로봇에 갖다 쓰지 않을까? 반도체 공정 개선에만 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레인보우랑 뭔가 협업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작년이에요, 작년. 로봇 사업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처음 한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회사 같지만 직원이 100명도 안 돼요, 거기. 그냥 연구원들만 있는 회사죠. 정확히 얘기하면 R&D 회사인데 R&D 회사.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보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 로보티즈가 그나마 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LG전자와의 뭔가 협업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LG 그룹과의 이제 협업. 그 외에는 그러면 SPG나 뭐 이런 그 뭐 하이젠 RNM이나 할라캐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단들이 이제 막 움직였는데 부품단들 요즘 조용하죠. 네. 부품은 뭘 갖다 써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액추에이터가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다 풀렸어요. 한화학에서 갖고 있던 특허가 다 풀려 있어요. 아, 네. 액추에이터 이제 특허가 관련이 없어요? 특허가 없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아, 일본이 환학이라는 데서 다 갖고 있었던 것들이 기술이 풀린 거죠.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가 그거를 해도. 이거 일본 애들이 특허를 일찌감치 걸어놨던 건데 이게 다 네. 풀렸어요. 20년 넘으면 이제 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품단은 여전히 중국도 잘 만들고 우리나라도 잘 만들고 일본도 잘 만듭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뜬금없이 액추에이터를 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거 우리도 만들기 쉬운데?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그럼 지금 HL 만도랑 아마 현대모비스가 그 시장을 끌고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틈새 시장을 찾는 게 가능할까? LG는 어차피 로보티즈가 있고 예. 그럼 SPG나 이런 회사들은 도대체 어디다 납품을 해야 되지? 거기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피지컬 AI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데이터가 축적된 사업용 로봇. 근데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쪽하고 사업용 로봇 쪽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용이 더 크죠. 훨씬 더 훨씬 더 크죠.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더 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협동 로봇들이 좀 똑똑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사실은 아까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중국 쪽이 많이 잡아먹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쪽에서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협동 로봇 시장도 중국이 다 장악을 하긴 했지만 그 로봇을 미국에서는 안 쓰겠죠. 결국엔 가장 큰 미국도 결국에는 제조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그 제조업을 깔아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또 이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다음에 그 피지컬 AI 이제 똑똑한 로봇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죠. 독일이나 일본은 기계공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있는 그 기계 로봇 원래 기존 로봇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로봇만 있어도 자기네들은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전혀 생각하니까. 없다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하고 있고 협동 로봇까지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로봇 시장에서 피지컬 AI 뭐 이렇게 뭐 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전문가들 쪽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2026년 6월에 상장이 결정되고 그러면 현대 이제 전부 다 그 계열사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그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그 로봇주 제한에 관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똑같은 거죠. 지금 모든 지금 2차 전지도 뭐 ESS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죠.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실제로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그 로봇 어떤 뭐 기술 격차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우위에 있긴 한가요? 단순히 보면 중국이 더 잘 만들죠. 깡통 로봇을? 네,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리나라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죠. 정확히는. 고민했을 때. 정확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로봇 수준은 현대차 그룹도 보면 모베드라든지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퀴 달린 로봇들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만들어요. 네. 근데 아직은 기술력은 미국에 있는 거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거고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미국 회사로 생각하지 한국 회사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은 머리를 담당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팔다리 움직여주는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려면 당연히 이제 감속기라든가 이제 가속기 같은 것도 따라 붙어야 될 거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
현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코스닥 회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코스닥 약간 주목해야 될 그 AI 관련주는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그닥 보이진 않는데 않는데 주목해야 되는 건 한라캐스트 같은 회사들. 한라캐스트. 근데 로봇은 용도에 따라서 부품을 모양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수 부품을 주종가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제일 좋은 데가 한라캐스트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고 강도를 맞춰줄 수 있고 그런 특수 부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을 때 주요 부품 엔진 이런 거 만들어줄 때 틀 이런 거 만들려면 엔진의 뭐 주 형태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데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엔진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라캐스트도 그렇게 맞춤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말을 들어봤더니 뭐 많이 하는 것 중에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됐건 산업용 로봇이 됐건 이제 그 센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레이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라이다, 뭐 레이더,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도 있죠. 예. 현대차랑 같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랑 같이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저는 이제 그쪽도 관련은 있겠지만 센서는 누가 할까요? 센서는 누가 할 거냐면 결국엔 삼성전기 아니면 LG이노텍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메라 센서로 갈 거냐 레이더 센서로 갈 거냐 이것 따라 다 틀린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어디까지 왔냐면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마주치면서 사람처럼 이불을 같이 개요. 협동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걸 학습을 시켜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따지면 많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LG이노텍이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기엔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기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지금 기판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지금은 오히려 큰 줄기를 보고 가는 게 맞다. 큰 줄기. 네. 그러니까 큰 줄기를 보고 그냥 삼성전자가 앞으로 레인보우랑 GPU를 가지고 칩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엔비디아는 왜 도대체 우리나라한테 집착하지? 엔비디아가 지금 옵티머스에 메인 칩을 공급했었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계하겠다. 그래서 그 칩이 어디로 가 있냐면 아틀라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로봇 시장이 커질 때 뭐 이런 그 데이터도 중요하고 자기네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엔비디아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칩을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그 로봇을 생산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 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의 AP라고 하는 것처럼 로봇에도 그 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반복해야 되고 하는 그 메인 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엔 엔비디아가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막 들어와서 두산 로보틱스 만나고 막 LG전자 만나고 이런 이유가 칩 하려고 그러는 다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나중에 이 시장이 커지면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메인 칩은 다 엔비디아께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크게 보고 이렇게 있는 보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인구가 되게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거죠. 로봇을 산업을 발전시키면 인구가 없어도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요즘 뭐 노조 때문에 뭐 로봇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 테마를 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의 어떤 보면 핵심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계속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어떤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정말 이제 폭발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서 놀란 거고. 그럼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좀 땡길 겁니다. 아마 현대차로 좀 당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피규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구심은 그건 거잖아요. 이제 이게 돈이 되겠어? 언제 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돈 되는 건 지금 반도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로봇주들이 했던 것처럼 기대감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 이게- 피지컬 AI 사이클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 3, 4년 전에 방산주, 네. 3, 4년 전에 조선주, 그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 작년에 삼성전자. 한 10만 원 갔던 삼성전자 뭐 그렇죠? 네. 뭐 9만 원, 5만 원 하다가 뭐 네. 8만 원 가고 막 이랬던 그때 초입 국면 같아요 저는. 이 피지컬 AI의 시장이. 네. 아. 대신에 근데 기존 로봇, 코스닥에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작년에 너무 시세를 많이 뺐기 때문에 좀 쉴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LG전자랑 현대차 그룹이 더 탄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뭐 목표가가 95만 네. 원짜리가 2개 나왔고 100만 원짜리가 기존에 하나 나와 있는데 아직도 70만 원, 60만 원대가 있어요. 네.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증권회사 대표들이 월급을 너무 안 주는 거지. 열심히 안 해 애들이. 애널리스트 다 그만두고 나와서 매매하려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이 목표가라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200배인데 PER 따지면 180에서 한 200배인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한 10배 좀 넘었을 거예요. 한 12배? PER 기준으로 하면. 이게 20배 얘기해서 1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배 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샤오펑이 50배인가 받고 있는데. 그렇죠. 걔네 자율주행차 만드는 그러면 애인데. 딱 들어오는 이제 이 피지컬 AI 관련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로보티즈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할라케스 정도. 그럼 대표님이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큰 줄기를 보라고 하셨으니까 로봇 관련주에서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막 ETF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현대차 하나 사는 게 맞다. LG나 이런 쪽은 조금 LG도 좋아지긴 할 텐데 예. 근데 실제로 뭐 휴림 로봇도 있을 거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휴림 로봇, 뭐 유진 로봇 이런데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아마 주가가 곤두박질 겁니다. 그럼 또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는 진짜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단순히 바퀴 달린 로봇 청소기 만들던 기술로 서빙 로봇 만들고 그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중국산 갖다 쓰면 돼. 예. 굳이 우리가 청소 로봇 지금 제일 잘 만든 데가 중국이죠. 로보락이죠. 그렇죠. 로보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만들던 회사들이 싹 다 다른 거 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명하고 있는 거지 거기는 선두에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구 만드는 로보 이런 회사들도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점점 다 내려오죠. 실제로는 다른 어떤 이제 전문가들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로봇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쪽하고 협업할 거다라는 말도 많이 돌던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차라리 거예요? 인수합병이 되면 나을 수 있죠. 그 기술을 가지고. 근데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인수합병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두산 로보틱스가 굳이 그런 회사들을 사서 갈 이유가 없다. 데이터라든가 그쪽의 기술을 굉장히 높게 보시고 있는 거네요. 차라리 로봇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로봇 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좀 걸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글로벌리 확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 같은 데서 만들어서 해외에 팔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 판다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LG전자랑 현대차를 사람들이 초이스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현대차는 어차피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지금 이 회사가 크고 있는 거고 LG전자는 어차피 글로벌리 가전제품 판매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내가 로봇에 특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팔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은 뭐 팔 데가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랑 뭔가 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삼성도 가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 지금 엔지니어들 뭐 맨날 뭐 3교대 근무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번에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걸로 로봇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네, 그런 거 하겠죠.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레인보우니까 저 시총을 유지하는 거죠. 밸류상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레인보우를 사면서 현대차를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딱 현대차 그거 하나 바라보고 현대차 그룹 그것만 봐도 뭐 내가 로봇주를 막 10개, 20개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TF에 그런 게 포함되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 가속기 같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수혜는 받겠죠. 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저는 대표님이 오늘 소개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 SPG 뭐 이런 데서 좋죠. 좋은데 근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큰 줄기 진짜로. 큰 줄기로 보면 결국에 이제 여기 코스닥 뭐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로보티즘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레인보우랑. 네, 전 딱 두 개만 얘기합니다. 코스닥에서는. 나머지는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만들 수 있다. 나머지는 굳이 내가 거기까지 힘을 좀 쓸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현대모비스랑 HL 만도가 액추에이터 만든다는데 다른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 그게 로봇이랑 자동차랑 되게 잘 맞아요. 기계공학적으로는. 조립하고 만들고 모터 이따만한 모터도 만들었는데 요만한 소형 모터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안 한다 그랬겠죠. 근데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쉬운데? 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대표님이 한번 이 피지컬 AI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딱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닥 협회에 계신 분을 모셔놓고 코스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피지컬 AI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지금 이제 막 로봇과 AI가 만나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안 하고 이제 피지컬 AI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을 하는 거고 의심할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은 결국에는 AI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내겠죠. 엔트로픽이 지금 돈을 버는 방법을 뽑아내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면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로봇이죠. 그게 뭐 휴머노이드가 됐던 아니면 그냥 뭐 팔만 움직이는 애가 됐던 바퀴 달리고 위에는 몸통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로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로봇 산업이 데이터 관련된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물리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 테슬라는 그동안 노가다를 한 거거든. 전 세계 자기 차에다가 카메라로 모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든 건데 그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거를 그때 같이 돌려보니까 더 빨리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빗길을 달릴 때 마찰 계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니면 저 거리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속도를 어떻게 줄여야 차가 정확히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그대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현장에서 빨리빨리 학습을 시키는데 그 도움을 이제 딥마인드랑 엔비디아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고 구글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유튜브라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를 공간 감각 물리적인 데이터로 바꿀 수가 없죠. 시각적인 어차피 2차원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의 대부분은 정적이죠. 그렇죠. 뭐 운동하는 것도 가끔 보여주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TV 화면에 보면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 갖고 물리 데이터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사실상 쓸모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학습용 데이터로는 가능하지만 물리 데이터로 전용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최대한 물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현대차나 LG나 이런 데랑 이제 협업을 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전체적인 줄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정말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혜택을 입으면서 그죠. 다음에 이제 대표님 나오셨을 때는 그 코스닥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2개 말씀드렸죠. 정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